여러분 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컨텐츠를 갈까 고민하다가 제가 꾸준하게, 제가 구독자는 얼마 없지만 조회수가 계속 오르고 있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높은 거겠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관심도가 높은 게 뭐냐? 화개살입니다. 꾸준합니다. 항상 제가 예전에 올렸던 화개살 콘텐츠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제가 좀 유심히 봤어요. 댓글을 보니 그 화개살의 불편한 진실에서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저는 화개살이 뭐 8개가 있다. 나는 화개살이 8개가 있다. 5개가 있다. 6개가 있다. 나는 화개살이 있는데 괜찮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화개살을 정확한 기준 같은 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오늘 좀 화개살 그 질문을 있죠. 댓글을 토대로 어떤 것을 궁금해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 겸 해서 화개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개살의 정의는 그 화개화한 거를 덮는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겁재천지 연월망장 반영 6화에서 12신사회 중에서 마지막 있습니다. 12신사에서 자, 맨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행에서 지지가 12개가 있잖아요. 자에서 임무 진사오미 신묘술해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사생이 있고 사왕이 있고 사고가 있습니다. 거기서 요거 토탈 4, 4, 4, 3에서 4 곱하기 3 그래서 12간지 12지지가 나옵니다. 사생은 인신사해, 사왕은 자오묘유, 사고는 진술축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우리는 사고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고는 뭐냐? 진술축미 땅입니다. 토기운이죠. 자, 이 사생은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역마다. 자, 일을 시작하려면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마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왕은 도화다. 도화살이죠. 자오묘유가 있으면 도화가 있는 겁니다. 사고는 화계다. 화계. 자, 이 진술축미가 화계예요. 그러면 내사주에 진술축미가 있으면 화계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이 진술축미는요, 이 화계뿐만이 아니라 월, 화, 천, 반의 영역이다. 자, 월살은 좀 부정적인 살이에요. 그 생물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햇빛을 봐야 되겠죠. 근데 달빛을 쪼이고 간다. 그래서 월살. 화개살은 화려한 걸 덮는다. 마지막 끝난다. 이거죠. 천살은 위에서 벌을 내린다. 하늘이 벌을 내린다. 천살. 반한살, 예, 이거는 제일 편한 자리에. 그나마 반한살은 좋게 쓰는데 월화천, 월살, 화개살, 천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월화천반의 영역은 조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느냐? 땅이라는 거는요, 천간의 땅은요, 무토하고 기토 두 가지입니다. 심플해요, 심플해. 근데 지지는요, 진술축미죠. 진술축미인데 그냥 토가 아니에요. 자, 진토는 수고입니다. 물, 술토는 화고입니다. 불, 토는 금고입니다. 금, 미토는 목고입니다. 이런 성질도 띄인다.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술토를 갖고, 자, 인오술, 이거를 사주에서 화국이라고 합니다. 수는 신자진, 축은 사유추, 미는 해묘미, 예, 이렇게 해서 삼합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지, 이 불기운이죠. 불기운을 갖고 있어 여기에다 쏙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창고예요. 진토는 물창고고, 술토는 불창고고, 축토는 금창고고, 미토는 목창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흙인데 어떻게 보면은요, 여기 정확히 여기는 수기, 금도 수기. 예. 진토하고요, 축토는요 약간 수기가 강합니다. 그리고 술토하고 미토는 화기가 강합니다. 자, 축토는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의 꽁꽁한 땅. 진토는 머드입니다. 머드, 갯벌. 술토는 불탄 언덕. 미토는 조토라고 해서 사막토 있죠? 사막토야. 그래서 이 술토하고 미토는 화기운으로도 봐요. 그리고 진토하고 축토는 수기운으로도 봅니다. 어떨 때는 축토 같은 경우에는 금기운으로도 보고, 미토 같은 경우는 또 목기운으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만나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진술축미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석하냐에 따라서 술사의 급수가 나눠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복잡한 건데, 자, 쉽게 갑시다. 쉽게. 심플하게 가죠. 화개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저는 화개가 8개예요, 6개예요. 그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준을 짝 정합시다. 왼쪽에 표를 보시면은 화개살을 갖고 있는 일주를 다 나열해 놨어요. 근데 이 신축일주 제가 이거 지장간 원륜용사를 잘못 적어가지고 이거 X를 쳐넣고요. 자, 이렇게 다 지지에다가 뭐예요? 진토, 술토, 축토, 위토 있죠?
이거 토를 깔고 있어요. 이게 화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일지 화계살입니다. 기준은 뭐다? 일지 화계살. 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기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죠. 일지 기준이 있고요. 여기 있죠. 여기가 일간입니다. 동그라미 두 개 친 게 여기가 연지입니다. 연지 기준 화계살이 있고 일지 기준 화계살이 있고.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일주가요. 우선적으로 화계살이 좀 세다고 하는 거는 일주가 화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를 샘플을 한번 가져와 보죠. 내가 갑진 일주예요. 근데 내가 소띠예요. 을축년이라고 하죠. 을축년. 여기는 몰라. 빈칸은 그냥 모른다. 이사주를 봤는데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연지 기준, 우선 연지가 있고 연지 기준이 있고 일지 기준 이렇게 놓을게요. 연지 기준 여기는 화계살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화계고 여기는 천살입니다. 그리고 일지 기준으로 갔다 그러면 여기는 화계살입니다. 그리고 축토는 반환살입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이 일지 기준이에요. 일지 화계살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사주는 화계살이 몇 개 있는 걸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도 화계, 여기도 해서 저 화계 두 개인데요가 아니라 화계살 일지 기준으로 한 개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러신 분도 있어요. 제가 화계살은 심플하게 말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육친은 흉이고 재물은 돈 있죠. 돈, 길이다. 한자로 쓰잖아요. 한글로 쓰. 흉이고 재물은 길이다. 육친적으로 있죠. 뭐 가족, 형제, 부모, 다음에 남편, 와이프는 흉으로 빠지고 자식까지도. 그리고 재물은 좋은 쪽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게 100%는 아닙니다. 왜 100% 아니냐? 예외 사항도 있어요. 뭐든지 100%라는 건 없어요. 근데 확률이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그거 아셔야 되고, 자, 우리가 그 댓글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화계가 많은데 저는 팔자 괜찮은데요? 자,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 화계가 있는데 저는 팔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샘플 보여드릴게요. 그 댓글에. 이렇게 사주가 임자 일주다 이렇게 구성됐다고 보죠. 자, 여기는 자수잖아요. 그러면은 장성살입니다. 장성살이고 여기가 화계살입니다. 여기 화계살입니다. 나는 화계가 두 개인데 우리 가족 건강하고 다 괜찮은데? 뭐 팔자 구리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자, 일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를 장악해야 돼요. 화계가 내가 앉은 자리 있죠. 일간이 앉은 일지 자리에 있어야지 작용력이 큰 겁니다. 근데 여기 연지는 거의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어렸을 때는 나보다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연지 화계살은 좀 조상의 가업이라던가 아니면 또 오행 쪽으로 또 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지가 화계살 그리고 여기가 말년의 화계살. 이거 화계살이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작용해도요. 시기론적으로 봤을 때 작용을 한다 해도요. 여기 19년이에요. 그럼 여기 딱 19년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운에서 이게 열리는 술토운이나 진운 아니면 충미운 있죠. 파운이 들어오지 않으면 큰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운이나 연운에서.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일지가 화계살로 장악되는 거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화계살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왼쪽 보시면 이 표 있죠. 갑진, 갑술, 을축, 을미, 무진, 무술, 기축, 기미, 뭐 경진, 경술. 이 내 일지에 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화계살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강하게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또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육친은 흉이고 재물은 길이다.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하겠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근데 사주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겠죠. 왜 이 화계살이 육친은 흉이고 재물은 길로 가느냐, 그 증거를 대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제가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을축일주 한번 보죠. 을축일주. 을축이다. 을축일주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장간을 보니까 편인, 편관, 편재 있죠. 개신기가 있습니다. 개신기가 있어요. 자, 개수는 여기가 쇠궁이네요. 쇠궁이에요. 쇠는 뭐다? 반환이다. 이거 쇠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장님. 여성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편인이죠. 인성이죠. 인성은 관대로 놓여있고, 자, 신금은 편관이죠. 관성이죠. 관성이 양으로 놓여있다. 그리고 재성이죠. 편재. 재성은 묘로 놓여있다. 자, 그러면 쇠예요. 쇠. 일간이 쇠야. 일간이 사장님이야. 내가 사장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사장님 쉽게 말한 거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가주입니다. 가장이다. 여성인 내가 가장이 돼요. 내가 가장이야. 그리고 남성을 갖다 대겠습니다. 관성 여기 있죠. 관은 여자한테 남자니까 양이다. 자, 그러면 이 관성은 쇠궁의
양좌했다. 이렇게 합니다. 신금관성이. 남편이 쇠궁에 양자했다. 쇠궁은 뭐예요? 내가 쇠궁이잖아요. 내가 가장이요. 양은 뭐예요? 양육받는 거예요. 우리 애기 양육한다고 하죠? 돌보고 양육하는 겁니다. 남편이 양육받는다. 내 밑에서 내가 가장이고. 여성분 입장에서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 양육받는다고 하면은 별로 좋은 게 아니겠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을축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남편 복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천간이나 지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걸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깨 한번 가보자. 이 축토죠. 축토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베리아 동토죠. 동토. 여기 꽁꽁 얼었어요. 우리나라로 생각을 하면은 1, 2월달 설이 내릴 때 있죠. 그때 농사 지으려고 해서 땅이 꽁꽁 얼었잖아요. 예, 그래서 꽁꽁한 땅에 을목 있죠. 여기 착 잔디 그 풀이 하나 착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신금 남자가 이렇게 양육받고 누워 있어요. 와, 이거 그림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너무 쓸쓸하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거 예를 들어 보시면은 양육받고 있잖아. 그림만 봐도 남편이 꽁꽁한 땅에서 땅속에 박혀있네? 남편이 좀 아프거나 남편이 능력이 없거나 돈을 못 벌거나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여성분 입장에서는 내가 가주가 돼서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슬픈 일이죠. 근데 나는 남자들 능력 상관없고요.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남편이 속썩입니다. 네, 속썩여요. 여러 가지로 속을 썩이겠죠. 바람을 핀다던가 꼴값을 떨겠죠. 바람 피는 거. 그리고 다음에 돈을 못 벌어온다던가 사업을 계속 말아먹는다던가 이런 쪽으로 갈 수가 있죠. 자, 근데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그림을 받고 다른 그림은 땅속인데 동굴이요. 동굴에 여기 주변에 이렇게 풀 좀 나 있고 근데 여기 남자가 여기에서 탁 있어요. 동굴 어둡잖아요. 어둡다. 자, 여기에서 착 횃불을 들었어. 이거 빨강색으로 해야지. 횃불 들고 팔로미 촛불 들고 나를 따라오세요. 네, 제가 보살펴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역.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힌다. 그건 뭐예요? 화딘업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보살펴주는 직업. 군, 검경, 의료, 교육 이런 쪽 있죠? 예, 먹자 쓰자 마시자가 아닙니다. 군, 검경, 의료 이런 쪽에 종사하는 남자를 만나면 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게 나왔느냐? 자, 군검경 의료는 좋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돈은 벌어오겠지. 철밥통이잖아. 근데 또 그리고 군검경 정도 되면은 바람 피시겠어요. 예, 사회적 위치도 있는데 절제하시겠죠. 그래서 이 화린업에 종사하시는 분을 만나면 길하다. 오히려 좋다. 왜냐? 남편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주니까 잘 맞는 거죠. 이걸 업상대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을축일주분들 만약에 요게 관성이 양을 받는 사주라고 하면은 이런 분들을 만나시면 됩니다. 직업적으로. 그러면은 업상대체돼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땅속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쪽. 부동산도 괜찮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거나 농사 짓거나 아니면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육친을 봤어요. 육친은 흉이라는 걸 알았어. 자, 지금 을축 하나만 봤는데 다른 거 다 갖다 대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을축을 봤어요. 그럼 재성을 보자고요. 이거 재성 돈이잖아요. 머니잖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자, 머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쇠궁이죠. 쇠궁이잖아요. 자, 재성 기토는 쇠궁에 묘자했다. 자, 쇠궁에 묘자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거 묘는 뭐예요? 무덤이잖아요. 쇠궁은 사장님이라고 했죠. 무덤이니까 그림을 그리면 여기 펴있죠? 이 무덤이죠? 여기에다가 돈을 묻어놨어. 돈을 묻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물적으로 돈이 쌓이겠죠. 그래서 이 을축일주들은 부동산 운이 좋습니다. 왜냐면 땅에다 돈을 박아놨기 때문에 땅 투자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단편적으로 본 건데요. 자, 남편 복은 어떻게 돼요? 없죠. 근데 재물 복은 있죠. 그럼 내가 을축일주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편은 좀 화린업 쪽이나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부동산 투자를 늘리면 돈도 벌고 남편도 괜찮게 되고 잘 되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여명이니까 자식은 뭘까요? 화죠. 화기요. 그러면 정화를 놓게 보겠습니다. 식신을 정화를 인종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장간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다 끌고 와야 되거든요. 정화를 인종해서 자식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상입니다. 여기 쇠궁에 묘자했다. 쇠궁에 묘좌했다. 병화는 어떻게 되느냐?
쇠궁에 양좌했다. 왜 병정 다 보느냐? 어떤 선생님은 양간을 봐야 된다. 어떤 선생님은 식신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또 분분하게 갈려요. 근데 두 개 다 보셔도 돼요. 여명이잖아요. 여명이시면 어떻게 될까? 여명이시면? 그러면 음간이잖아요. 얘가 이게 딸이겠지. 양간이잖아요. 이게 아들이겠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지 6합이나 3합도 들어오면 또 성별이 바뀌고 막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애기들 많이 낳아봤자 한두 명 낳잖아요. 한 명 낳잖아요. 옛날에는 뭐 힘 닿는 데까지 낳지만. 그래서 그거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요즘에는. 하지만 뭐 굳이 따져서 보자면 같은 음간은 딸이고 음량이 바뀐 건 병화는 아들이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없다. 여기 없다. 그러면은 이렇게 인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어. 여기나 여기. 셋 중에 하나가 정화가 있어. 을목일간. 자, 정화가 이렇게 셋 중에 하나 있다. 아니면 혹은 두 개 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인종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쇠궁에 묘자 있어요.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이거 풀이 뭐예요? 을목이죠? 이게 나죠? 내 밑에 내가 사장님이다. 묘자했다. 무덤 속에서 자식이 누워있다. 이거 캥거루죠. 캥거루죠. 그럼 아들? 여기 아들 딸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는 뭐예요? 양자했다. 이 시베리아 동토 속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양자는 뭐예요? 양육받다. 그럼 자식이 양육받는 거예요. 그럼 아프거나 잘 안 풀리거나 캥거루족이거나. 뭐 요즘에 아픈 케이스는 덜 하겠죠. 옛날에는 진짜 아프면 이러면 여기 일찍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자식복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똑같아요. 그림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을축일주분들 자제분들 어떻게 해야 돼? 자제분들 얘네들 일어서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활인업이다. 그래서 을축일주분들 자제분들은 활인업에 종사하면 좋다. 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자, 이분이 여명이면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자, 이제 남명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똑같아요. 이건 다 똑같이 들어가요. 자, 남명이면 자, 재성을 봐야 됩니다. 재성이 남자한테는 여성이니까 육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성은 여기는 자식이다. 똑같아요. 우선 기토 재성 와이프죠. 와이프가 쇠궁에 묘자했고 신금 관성 자식이죠. 자식이 쇠궁에 양좌했다. 쇠궁은 사장님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가준 건 당연한 거예요. 남편이 가준 건 당연해. 내가 가주? 오케이. 쇠궁이니까 내가 가장 오케이. 근데 묘자 하면은 와이프가 이렇게 또 누워있네요. 묘 속에. 그리고 와이프가 땅 속에 이렇게 누워있네요. 양육받고 있네요. 그러면 와이프가 몸이 아프다던가 와이프가 속을 썩이는 겁니다. 그러면 을축일주분들도 자제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일어나 활인업 종사하는 여성을 만나야 되고 자식들도 활인업을 종사하게 하면은 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재성은 자, 이건 또 돈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쇠궁에 묘자였으니까 내가 여기 을목이죠. 내가 주인이요. 이 재물을 여기에다가 기토 재물을 쫙 깔아놨어요. 창고에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돈 있다는 얘기예요. 돈 깔고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적으로는 길이다. 자, 무덤에서 자, 땅속이나 무덤이나 매한가지예요. 저는 이걸로 화개살 좀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무덤이야. 여기는 그냥 땅이야. 어쨌든 여기에 을목이 이렇게 피어있어. 여기 밑에 여기에다가 자, 이게 무덤이건 땅이면 여기다가 시체를 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시체 묻을 때 뭐 같이 묻습니까? 부장품. 시체도 묻고 부장품도 묻어요. 시체는 뭐예요? 육친, 가족. 시체는 육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잘 힘들게 가는 거예요. 대신에 부장품은 뭐예요? 이건 돈이잖아요. 금은보화 묻잖아요. 이게 같이 묻혀 있는 거예요. 하고 플러스 돈. 여기도 이렇게 하고 플러스 돈. 여기 같이 묻혀 있다. 이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육친은 흉 쪽으로 가니까 활인업으로나 뭐 먹자 쓰자 마시자 이런 장사나 일반 직장이 아니라 애들 조금 특별하고 스페셜한 직업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내 남편, 내 와이프는 이런 직업을 얻어야 될 거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육친은 길다. 너 팔짝 구리고 너 서방뽀가 없고 너 남편뽀가 없고 너 자식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러한 화개살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가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이 화개는요, 화려한 걸 덮는 거잖아요. 이 화개살의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 화개살 많다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화개는요, 예술과 종교의 영역이에요. 예술과 종교의 영역입니다. 왜냐면 무덤하고 사람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종교에서 하던 거거든요. 장례 이래 다 종교에서 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종교에서 예술이 꼽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종교와 예술과 종교의 영역입니다. 약간 띵킹 추상 우리 있죠. 막 감성적인 거죠. 감성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서 이 화개살이 짙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엄연하게 따지면요, 화개살은요 박복한 겁니다.
박복한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술성이나 종교성도 갖고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이게 을축일주잖아요. 여기 축 있고 막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축 이렇게 깔려 있어요. 이거 화개살이 엄청 강한 겁니다. 화개살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예술성이 있다는 거예요. 창작성이 있다는 거고. 대신에 뭐야? 감정 기복도 심하다는 거예요. 왜? 자, 우리 그 예술하는 사람들 옆에 보자. 감정 기복 심합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감성적이어야지 이성적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창조하고 크리에이티브니까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눈물을 글썽여야 되고, 봄만 되면은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 해야 돼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 나도 피기 시작하는 거고, 이런 거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예술성, 종교성, 감성, 창작성이 있는 거고, 플러스 여기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정신적 우울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우울증으로 살자 하는 것도 이래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개살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술적인 직업적으로 갖다 쓰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 그래서 화개살이 뭐 치명적인 매력이다. 이것도 이런 이유에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연예인들, 무속인들, 종교인들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도 화개살이 있어요. 원화천방에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남들한테 인정받는 직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대세긴 한데, 그런데 그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굉장히 받고 우울증 이런 게 시달린 이것도 같이 가져갑시다. 그리고 연예인들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 자식들 잘 안 풀리잖아요. 그쵸?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게 다 작용합니다. 그 대신 연예인들 돈 많이 받이죠? 돈 많이 벌죠? 이런 거 작용하는 거예요. 재물은 길이고 가족관계 흉이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막 배우자하고 뭐 법정 다툼 들어가고 자식들 사고 치고, 뭐 그런 게 좀 심하잖아요. 다른 일반인들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작용을 한다. 화개살이 매력적이다.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앞에 둬야 되는 게 있다고 저는 말씀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게요. 자, 근데 나 화개살이 있는데 내 남편은 괜찮아요. 내 자식들은 잘 풀려요.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저는 화개살인데 돈이 없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자도 봅시다. 여자인데 관성 있죠, 관성. 제 남편은 잘 나가는데요? 괜찮은데요? 그거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직업을 제가 말씀드린 할인업 쪽으로 갔다. 좋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요거는요, 이 축토는요, 이 사고는요, 열려라 참깨입니다. 흥부박하고 똑같아요. 도깨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금은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자, 이게 이 축토가 열려요. 이 지장간이 열리는데 이 신금이 나온다고 치죠. 관성. 남자죠, 남편. 자, 그러면 이 신금은요, 병화하고 합합니다. 자, 우선 스텝 1, 신금이 없을 때 천간에 3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천간에 신금 또는 병화가 없을 때. 신금 또는 병화가 그러면은 관성이 길로 들어간다. 여기에 이 3군데 자리 있잖아요. 여기에 신금 또는 병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요, 관성이 길로 들어가. 관성이 길이라는 건 뭐예요? 남자친구 생겨, 남자 생겨, 그리고 내가 취업 성공, 관성이 좋아지니까 승진, 이런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좋아. 이게 열렸을 때 언제 열리느냐? 축, 술, 미, 운해. 이 운에 땅 충을 때리면 충영운해. 그럼 오히려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천간에 신금이 있을 때. 이게 없고 이거 둘 다 없을 때. 또는 그리고다, 여기. 그리고 신금이 있을 때. 자, 신금이 여기 있습니다. 신금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지장간에 있는 신금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입고가 돼버려요. 입고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양반이야. 그게 땅속으로 들어가. 다이한다고. 그러면 관이 흉으로 들어간다. 이별 아니면 뭐 다음에 직장 잘리고 직장 바뀌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세 번째, 천간에 병화가 있을 경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신금도 뭐 여기 있다고 칩시다. 병화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병화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상관이잖아요. 자, 신금이 튀어나옵니다. 이 운에 신금이 나와요. 그러면은 얘하고 신금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러브 라인이 형성이고요. 관성하고 상관하고 합쳐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작용하냐? 자, 상관이 식상이 흉이다. 그리고 관성이 흉이다. 자, 제일 안 좋은 거는 식상은 뭐예요? 여자한테 자식이죠. 자식이고 일이죠. 일이 망가져. 관성은 여자한테 남편이고 또 직장이죠. 직장하고 일이 망가져. 잘리거나 부도나거나 사업이 망한다던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자식이 흉이 있고 남편이 흉이야. 그러면 자식이랑 남편이 이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건요, 이 병화가 있는 케이스가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천간에 저는 병화 있는데요?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충영운에. 그리고 내가 신금이 있는데요? 그럼 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병화도 없고 신금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괜찮게 잘 나가는데요. 자, 이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뭐예요? 여기 플러스 남편이 화딘업이요. 먹자 쓰자 마시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딘업 하니까 남편이 그 직업에서 잘 가다가 중간에 퉁퉁퉁 열려요. 그러면 신금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남편이 승진승급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의하면 되게 잘 나갑니다. 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 플러스 화딘업 조합이면요, 화개살 그거 안 맞아, 이거 안 좋다고, 우리 남편 잘 나가는데 좋은데,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주를 봐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하고 잘 맞는 내용이거든요. 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요, 여기 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걸 다 갖다 대면 돼요. 우리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요, 을축일주만 설명했으니까 다른 일주도 설명해주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쇠는 사장님, 양은 양육 기르다. 제가 관대는요, 그 죽을 때 입는 옷 있죠. 죽을 때 입는 옷 있죠. 그 수의 또는 우리 그 제복 있죠. 전문가 입는 뭐 우리 의사 가운, 아니면 뭐 군인 제복, 아니면 전문가 옷 있죠. 그 제복. 묘는 무덤. 관대는 얘기 말씀드렸고, 양 말씀드렸고, 자, 이겁니다. 사장님, 양육, 수의, 아니면 전문가호, 무덤. 이거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에서 움직이는 거, 12운성이요. 그래서 수의를 입을 것이냐, 전문가 옷을 입을 것이냐. 전문가의 옷은 뭐예요? 의료. 아니면은 옛날 같으면은 그 공무원 되면 다 그 관청 나가려면 옷 입고 관대를 정지하고 나가잖아요. 그거 다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료나 전문가 아니면 무슨 기술자 이런 걸로 가셔야 좋다 이거죠. 그리고 또 다 지지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좀 만지면 괜찮다. 아니면 농사나 땅 만지는 직업 있죠. 이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림 자체가요. 보세요.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 갑술 갑지는 뭐예요? 그림으로 또 간단히 설명하면 갑술 갑지는 뭐예요? 여기에 나무 왕구 이렇게 있는 게요. 여기는 언덕에 나무 있고, 여기는 시베리아 동토에 이렇게 풀이 있고, 여기도 땅에 이렇게 풀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서 태양이 쭉 떠오르는 게 있고, 서산에 태양이 떠오르고, 근데 여기에 사람이 묻혀있고, 여기는 뭐예요? 시베리아 동토에 별 떠 있고, 여기는 사막에 별 떠 있고, 여기는 뭐예요? 평야에 산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첩첩 삼중을 나왔고, 기토는 뭐야? 그냥 평야를 나왔고, 기미도 평야를 나왔고, 경지는 뭐예요? 달 떠 있고, 여기도 서산에 달 떠 있고, 여기는 시베리아에 별 떠 있고, 아니면 서리가 내리던가, 여기도 서리가 내리는 형국이고, 서리, 아니면 별 떠 있고, 여기는 비 내리고, 여기는 산에 비 내리고, 여기는 동토에 비 내리고, 여기는 마른 땅에 비 내리고. 자, 여기 밑에 다 박혀있는 겁니다. 사람들이랑 재물들이. 그래서 그림 자체가 그렇게 썩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에요. 토를 오신 분들은.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재물 얘기 좀 합시다. 이 기토가 있어. 기토. 재물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 뭐. 돈 얘기 합시다. 돈 얘기 좀 하자. 돈을 벌 것인가. 자, 이 기토는요, 뭐하고 합해요? 간목하고 하죠. 자, 첫 번째 케이스. 기토 없다. 그리고 간목 없다. 천간에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기토 없어. 자, 그럼 뭐예요? 이 기토가 튀어나오죠? 기토는 뭐예요? 편재죠? 땅속에서 돈 튀어나오네? 꽁돈 생긴다. 아니면 부동산 투자해서. 큰 돈이잖아요, 편재는. 큰 돈 생긴다. 상속받는다. 아니면 보너스 받는다. 재무돈이 좋아지는 겁니다. 투자한 게 돈을 얻는다. 이게 없을 경우에요, 기토하고 간목이. 자, 근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 알려드릴까요? 축술미운에 그런다고 했잖아요. 축술미운에 내가 을축일주인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또는이에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있어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열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얘는 충혈하잖아 항상. 그럼 뭐야? 부자. 천간에 간목 기토 없으면 부자. 기토가 있다. 두 번째. 자, 여기나 기토가 있다. 그럼 뭐야? 이게 충혈해도 기토가 입고되죠? 기토가 입고되잖아요. 그러면 재물이 흉으로 간다. 돈 없어진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해야 될 건 뭐예요? 뭐 이렇게 돈 빌려주거나 금전거래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뭘 하고 싶어, 이땐 부동산 사세요? 왜냐? 땅에다가 묻어버리면 되잖아. 부동산은 내가 깔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재성으로. 그래서 부동산 투자만 할 수 있다. 자, 세 번째, 간목이 있다. 간목.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토가 나오면서 여기 한목 합해서 날아가겠죠? 여기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럼 어떻게 돼요? 간목이 흉이다. 기토가 흉이다. 간목은 여기에서 뭐예요? 겁재죠? 기토는 여기서 뭐예요? 재성이죠? 겁재는 말 그대로 겁탈한다 재성이잖아요. 누가 내 돈 갖고 튄다고요? 내 돈 갖고 튀어. 내 돈 가지고 튀어. 그 얘기는 뭐다? 사기당한다. 사기 또는 손해본다. 그래서 이게 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운이 어떻게 도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자들 논할 때. 그래서 요거 보시면 한다. 자, 그리고 요 하나 또
팁을 드리자면 남성분이야. 재성은 여자잖아요. 겁재는 경쟁 상대잖아요. 그럼 여기 삼각관계에서요, 여자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 바람나는 겁니다. 내 와이프 바람나고요. 이혼하고요. 그런 운이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 봐야 된다. 뭐 저는 화개사였는데 이거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제발 좀. 다 제 얘기 다 들어본지 아니잖아. 제가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을 드린다요. 제 얘기 좀 찬찬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아, 내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이렇게 좋구나. 아, 내가 이렇게 힘든 운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용도사가 말하는 대로 내 배우자는 어떻고 내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나는 투자처는 부동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좀 알면 좋잖아요. 서로. 그렇게 가시면 된다. 자, 을축일주 여기도 을축이네요.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샘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개살이 8개인데요. 10개인데요. 하시는 분들 이겁니다. 자, 보세요. 화개 여기 보시면 화개 예, 지금 8개죠? 8개. 거기다 밑에까지 여기다 화개가 뭐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럼 10개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댓글에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 가운데 거 보시면 됩니다. 이 가운데 거 보시면 된다. 가운데 거 보시면 내 화개살이 많아봤자 4개다. 4개에서 빵개에서 4개 사이다. 이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화개살 개수는 하는 거 봤고요. 자, 여기는 뭐예요? 추구 형하죠? 그건 뭐 이거 열릴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와, 내가 사주를 뽑았는데도 참 희한하게도 뽑았다. 예, 샘플 뽑아왔는데도. 자, 보세요. 이 친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 기토가 보세요. 이 친구는 부자가 될 수 있나 보죠. 이 기토가요. 이 기토가 천간에 간모 또는 기토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이 기토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와. 남자네. 그러면 여자가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고 돈이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여자야. 그러면 이 관성을 볼게요. 아, 이분이 여자였으면 팔자가 고되겠다. 자, 보세요. 관성이 여기 신금 있죠? 지장간에 입고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혼, 이별 이런 걸 암시합니다. 이게 입고가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샘플 좀 보도록 하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을목 있네요. 여기 을목이 튀어나오죠. 근데 경금이나 또는 을목이 없죠. 그럼 뭐예요? 을목이니까 이 편제가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수의미도 열리죠. 축수의미도 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여기 돈 번다는 거야. 돈 번다는 거. 근데 비견이 잘못되죠. 나나 내 형제나 내 주변 사람들이 조금 아니면 사기를 당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재물복은 있다. 왜냐? 항상 열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관도요. 정화, 편관도 보세요. 천간에 여기 임수 또는 정화가 없어요. 그건 뭐야? 여기 승진승급, 남자 운이 좋다는 거죠. 남자가 계속 생긴다는 거죠. 여자 같았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볼게요. 자, 보자. 여기 화개가 있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화개살 2개 있는 거예요. 자, 화개살을 보면은 여기 이거 남성이니까 정제의 신금을 봅시다. 신금하고 여기 비견, 병화가 있네요. 뭐가 합쳐요? 이거 없어집니다. 둘 다. 비견은 뭐예요? 내 주변 지인, 형제, 친구, 동료잖아요. 그게 돈 갖고 튄대요. 돈 갖고 비견이 튄대요. 여자 갖고 비견이 튄대요. 이별 그리고 사기 이런 거 암시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 식신이 또 여기 이렇게 입고되네요. 이러면은 건강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이 여성분이면 자식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걸 암시합니다. 자, 샘플도 어느 정도 봤고요. 예, 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날 한번 잡아서 쭉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 1만 구독자 유튜버 되고 싶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비법도 많이 공개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밤 9시 반에 9시에서 9시 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를 후원해주시는 그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슈퍼챗 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한결 어깨가 가볍습니다. 예, 고개 숙여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최고의 도사 그 이름 용도사